네, 안녕하세요. 영스럽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수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제 화병이나 스트레스,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불면증이 있을 때 이제 아로마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 아로마하고 또 우리 수면 중에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아로마가 뇌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로마를 활용해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 경혈자리까지 한번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책을 저희가 단톡방이나 아니면 저희 채널톡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선물로 책을 드리고 있어요. 전자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면에 대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논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수면은 인지적, 정서적 기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정서적으로 불편하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잠이 안 오죠. 일단 밤에 잠이 안 오죠.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는 뇌 네트워크 전역의 기능적 연결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게 두뇌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아마 그 청소년기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뇌 성장이 멈춘다는 제가 아마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니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정신장애 유발, 악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수면 장애는 스트레스, 불안, 분노, 적개심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 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 충동 조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울증과 자살 위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수면 장애를 겪는 연령대가 점점점 넓어지고 또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50대가 19.9%,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40대가 74.4% 차지해서 특히 중년 시기에 수면장애 호소를 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증가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자와 달리 우리가 이제 출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폐경,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이 삶의 주기에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고 또 신체 노화가 호르몬이 끊기면서 이제 신체 노화가 급격히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수면 장애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남성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만성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질환의 증가와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수면 주기 리듬이 변화가 생겨서 수면 부족, 수면 장애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면이 문제가 있으면 되게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약물 치료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약물 치료의 문제가 뭐냐면, 진정된 수면제가 장기 복용을 하면 여러 가지 내성도 생길 수 있고 또 의존성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보통 만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가 이제 짧은 급성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년 이후에 이제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중년 이후인데, 중년 이후라든지 아니면 시니어들 이제 노년기에 돼서 수면의 문제가 이게 이제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문제를 겪을 때, 이때는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좀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치료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 수면요법도 있고 뭐 음악요법. 저도 이제 저희 영스랩 대학에서 수면요법에 대한 수업이 한 과목 있고, 또 수면에 대한 거 말고도 그 수면요법이 뭐 면역 그 자연치유라든지 안티에이징 수업에도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음악요법도 있고, 이 왑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기 이열 치료를 해가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로마죠. 여러분, 아로마, 그다음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아로마는 에센셜 오일이,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이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그다음 특히 심신 이완, 그래서 뭐 생리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 약물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그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돼 온 대체의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연 치유적인 한 방법으로서 수면의 질과 수면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주변 가족들 또 저희 부모님, 잠 잘 못 주무시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저는 이제 이렇게 아로마 요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면에 쓰는 아로마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이룰 때 일단은 사람이 몸도 마음도 좀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밤에 낮에는 막 급격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어도 밤에 잠들기 전에는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도 마음도 이완이 돼야지만 잠이 오는데 내가 낮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막 온몸이 막 경직되어 있는 거죠.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막 이 신경 머리가 막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너무 각성 상태가 돼 있으면 잠이 안 오죠. 여러분들 잠이 안 오고 또 낮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너무 화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일을 너무 과하게 많이 했거나 이럴 때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몸도 마음도 이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근육 활동을 자극해서 신경의 진정 효과 그리고 신경계 활동을 진정시키는 이런 화학적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고요. 네, 수면 장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들은 라벤더. 여러분 아마 라벤더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로마를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아마 라벤더 같은 것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뭐 섬유 유연제라든지 또 뭐 방향제 같은 데도 우리가 라벤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바디워시라든지 이런 데도 라벤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버가못, 그다음에 클라리세이지라든지 마조람이라든지 캐모마일 로만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오일들은 진정 효과, 그다음에 안정, 그다음에 불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성분이 리나로라고 그다음에 리나릴 아세테이트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성분들이 우리가 평온 상태를 유지하고 수면 향상을 이루는 생리주 효과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리나릴 아세테이트는 근육의 한 경련 그러니까 한 경련이라는 건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정신적인 불안감과 분노, 우울 이런 증상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아로마를 잘 브랜딩 해가지고 특히 경혈자리 우리가 이 한의학에서 쓰는 스트레스나 화병에 쓰는 경혈자리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자리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전중혈자리라고 이제 우리 그 유두와 유두 사이 이 유두와 유두 사이 정 가운데를 전중이라는 혈이가 있어요. 이 전중혈이 이제 심장을 싸는 심포의 모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화병이 있나 화가 쌓였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진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병을 진단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아로마 오일들을 적절하게 잘 브랜딩 해가지고 롤 같은 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요런 것들 제가 지금 차크라 오일을 이렇게 브랜딩한 게 7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메라 보이시나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이게 7차크라 오일인데요. 이렇게 7차크라 오일인데 제가 지금 가슴이니까 우리가 전중이니까 제가 4번 차크라 자 4차크라 같이 이렇게 심장에 관련된 심장에 좋은 심장에 작용하는 아로마를 제가 잘 브랜딩을 해놨어요.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롤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중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치 파스 바르듯이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섞여가지고 이렇게 파스 바르듯이 이렇게 요 경혈자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향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발라줘도 되고 여러분들 코에 향을 맡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경혈자리들은 그 혈자리에서 경로를 타고 여러분들이 왜 지하철 노선에
지하철 노선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서 내가 목적지로 가잖아요. 내가 어느 역으로 갈 때 그 목적지를 따라서 타고 가듯이 요 아로마 오일도 이 헬자리에다가 이렇게 브랜딩한 오일을 여기다가 터치를 했을 때, 발라줬을 때 이 아로마가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보통 일부 아로마들은 그 뇌의 비비라고 해서 뇌 혈관막을 통과할 정도로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고서, 경혈자를 타고서 바로 심장이, 우리가 이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군주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진정이 돼야지 잠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진정이 시킬 때 요 심장, 우리가 뭐 두뇌 쪽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쪽에도 쓰는데, 오늘은 제가 이 심장의 대표적인 혈자리 하나만 소개를, 화병에 대해서, 화병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전중혈을 갖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또 두뇌 관련된, 두뇌 쪽에도 우리가 진정시키거나 뇌에 바로 작용을 해서 잠을 유도할 수 있는 경혈자리도 뒤에서 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중혈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지금 7차크라 중에 4차크라거든요. 이 4차크라를 오일을 잘 브랜딩해서, 제가 이제 이 심장 관련된 좋은 오일들만 제가 좀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뽑아가지고 브랜딩을 한 오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뇌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뇌파라는 거는 이제 수면의 상태, 뇌의 상태를 보는 게 뇌파예요. 여러분들 왜 심전도, 병원에 가서 심전도 찍어서 심장의 파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의 뇌파를 보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면의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자세히 좀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뇌에 어떤 파들이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상 수면으로 들어갈 때 보통 알파파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이완이 된 상태에서 비렘 수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는 알파파가 나오면서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면서 세타파가 나오는데, 이런 파들은 보통 서파라고 해서 느림파죠. 느림파. 이런 서파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잠으로,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입면, 잠을 들기 시작해서 90분 동안 비렘 수면, 이 비렘 수면이 들어가면 이때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건데, 이때는 정말 우리 몸이 세포 증식을 한다든지 신진대사가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생하죠. 재생. 우리가 보통 잠자는 동안에 재생이 된다고 해서 신경활동이나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고, 우리 몸이 청소도 되면서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요즘에 이제 노년기에서도 수면이, 아까 제가 초창기에 뇌의 기능하고 연관 관계가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뭐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깊은 수면일 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불면증도 없이 얕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깊은 잠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뇌파들이 변화가 생기고, 그 뇌파를 보고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깊은 잠을 자는지 아니면 얕은 잠을 자는지를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로마를 소개를 드린 건, 아로마는 이제 수면 유도 시간도 빨리 유도를 할 뿐만 아니라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로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로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면 시작 들어가서 90분 동안에 굉장히 깊은 수면, 비렘 수면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독소 제거 같은 것들이 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잠을 좀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뇌 청소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을 할 때 뇌의 작용이 민첩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잠을 잘 때 이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같은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면서 우리가 서파라고 하는데, 이런 거 수면과 관련된 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신경전 달물질 코티졸 같은 것들이 증가돼서 이때는 베타파 감마파들이 이런 빠른 파들이거든요. 이거 베타파 감마파는 좀 빠른 뇌파이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고, 우리가 보통 깨어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파들이 베타파 감마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베타파 감마파들이 많아지면서 잠을 쉽게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에 대해서 좀, 뇌파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린 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느린 파에서 빠른 파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델타파. 자, 출현 부위는 일정하지 않고 보통 진폭이 이렇게 크고 불규칙한 서파이다.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느린 서파이고 연령과 상관없이 숙면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는 보통은 이것도 규칙적인 서파이고, 이제 요거는 100에서 20, 요거는 이제 파의 진동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림이, 요런 파의 이렇게 서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렇게 파의 크기가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폭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타파가 이제 이렇게 진폭으로 규칙적인 파인데, 이제 여기 보면 어린이의 경우는 이제 이때 5에서 7Hz 세타파가 출현하고 60세 이상의 노령자에서는 약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졸리거나 깊은 명상 시 발생한다. 그리고 무의식 및 창의력 영역, 그다음 몸과 마음이 몽롱한 상태 및 졸림과 깨어있음의 중간 상태, 이럴 때 이제 이런 세타파가 나타난다. 그래서 꿈과 같은 이미지를 동반하고 그 이미지는 생생한 기억으로 경험, 각성 시에 나타난 세타파는 주의 각성을 시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타파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이제 알파파인데, 여기 보면 두정엽과 후두부에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상 성인의 안정시, 각성시, 그 다음에 폐안, 눈을 감았을 때 폐안의 상태의 뇌파 중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율동파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파가 이제 알파파죠. 그래서 긴장 이완이나 편안한 상태일 때, 눈을 감았을 때나, 그 다음에 집중할 때,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발생한다. 시각 중추하고 관련이 됐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항상성 강화, 그 다음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전 단계나 학습을 위한 주의력 형성의 전 단계로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잠들기 오늘 수면하고 연관됐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이제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눈을 감고 좀 안정되었고 편안할 때,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게 보통 알파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부터 감마파는 좀 빠른 파죠. 이거는 우리가 수면이 아니라 보통 깨어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파인데, 자, 베타파는 전두부에서 잘 기록되고 일상생활 중에 나타날 활동 뇌파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그 다음 논리적 추론, 문제 해결, 긴장하거나 집중되는 정신활동 시 뇌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감마파는요, 보통 전두엽하고 두정엽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이게 폭이 낮은 거죠. 이게 점점점 빠른 파로 갈수록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외적으로는 의식으로 불안하거나 흥분에 강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초월적 마음 상태 또는 이완을 벗어난 새로운 의식 상태, 그다음 신경 자원을 활성화시켜서 정신적으로 집중할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활동할 때 이제 베타파하고 아주 집중할 때 감마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수면하고 연관이 멀죠. 거리가 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가 하나, 둘, 셋, 넷, 5파가 있는데, 요건 느린 파, 델타, 세타파 느린 파고, 알파파는 이제 우리가 이완했을 때, 보통 이완해서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활동할 때, 깨어있어서 활동할 때, 요거는 감마는 집중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5가지 파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와 관련된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로마와 관련된 논문. 자, 여기서 조금 끌었다가 하겠습니다.